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배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짓겠다는 뜻을 나타낸 상태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반테러법을 공포했습니다.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에서는 중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위안부 문제가요. 최초로 제기됐던 시점이 1990년이네요. 네. 그때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결성되고 그 네. 이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25년간의 숙제이자 지난 3년의 협상의 결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이렇게 논란이 큰 걸까요? 예, 역시 질것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해온 법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먼저 봐줬다. 이것이 상당히 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강제동원이라는 말이 이번에는 다른 말로 대신했지만 네. 좀 봐줬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 사항 중에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네. 이 한일 정부가 연내 타결에 너무 매달린 것은 아닐까요? 또요, 이번 회담 타결에 미국의 압력이 있다 이런 또 분석들이 있던데 교수님의 견해 어떠십니까? 네, 미국의 압력이라기보다 압력이라고 하면 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사실 미국의 요청이 아주 강하게 있었다. 그렇게 확인되어 있어요. 네. 특히 일본이 미국 쪽에 즉각 환영 성명을 내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즉각 환영 성명을 어제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일 간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일단 씻어줬고 그래서 한미일 건조가 가능해졌다 이런 성명을 좀 냈더라고요. 네. 한미일 네. 공조의 필요성 때문에 미국은 그게 압력이라고 이야기하든 혹은 기대라고 이야기하든 네. 타결을 바라고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번 네. 회담 타결로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왜냐면 거기 P5라고 하는 네. 상임이사국들의 마지막에 다 오케이가 있어야 합니다. 네. 충격이 마지막 걸림돌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기산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타결에서요. 아베 총리 본인의 입으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이 편지에 이제 적은 거죠. 또 사죄가 아닌 사과라는 표현이 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물론 기시다 외상이 대독했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본 쪽에도 주장하는 것은 또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다시 한번 사과하고 반성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일본 쪽에서도 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효과적으로 할머니들의 마음을 좀 열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베 총리가 직접 한국에 와서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사죄했듯이 네. 할머니들 앞에서 초를 하고
연소를 한다. 그런 모습이 혹시 있으면 네. 이것은 그 독일의 그 옛날에 빌리 브랜트가 브란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효과도 어느 정도 가져올 수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우리 관점에서는요, 이 아베 총리가 신경을 썼던 것은 위안부 피해자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대목인데요. 그럼 네네. 어떻게든지 일본은 더 이상 이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그런 입장이겠죠?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세계적으로 일본의 그런 최대의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위안부 문제가 아직 일본의 사죄도 없이 남아 있다라는 것에 사실상 아주 다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특히 미국이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앞으로 미국하고 같이 집단적 차이공 행사를 통해서 또 전적인 대국이 될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최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위안부 문제를 일단 해결해서 가자. 이런 게 일본 정부의 하나의 목표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번에 일본이 사과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 재단은 우리 정부가 만들기로 했고요. 이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까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이게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일본 쪽에서는 계속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를 해왔고, 네. 우리 한국 쪽에서는 법적 책임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해당되는 형용사가 없는 책임이라는 말을 쓴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제 기시다 외상의 기자회견을 봐도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일본 기자단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한 그대로 더 이상의 의미도 더 이하의 의미도 없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한일 양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사실 중간선을 선택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서로의 입장을 50% 인정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 기자단은 이후 그래도 국고에서 일본의 국가 예산에서 지원금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의 배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기시다에서 이것은 배상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으로 좋게 해석하면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단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결과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호함이 전략이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예, 그런 거네요. 우리 정부는 이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녀상을 만약에 철거하게 된다면 이 우리 국민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정부가 역풍을 맞게 될 걸로 보십니까? 그거는 정부가 절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것은 민간 단체가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어디까지나 그런 단체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일본에서도 이 부분은 좀 완전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절거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지금 이 대담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청취자 문자 있습니다. 8230님, 어떻게 당사자들과 의논 합의도 없이 협상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왜 협상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비판 주셨고요. 또 3359님은 다른 입장이신데요. 위안부 문제 이젠 마무리합시다. 정부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나 합니까? 위안부 문제에 발목 잡혀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